기능의학의 치료, 진료에 있어서의 키는 저는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 조금 감동시키고 본인의 느낌을 극대화시켜주면 스스로 고쳐 나가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언제나 올바름을 제안합니다. 닥터 제안의 이동환, 이선민, 곽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닥터 제안의 깔끔이 깔끔이 별명이 너무 많아요. 닥터 제안의 블랙홀, 닥터 제안의 마스코트, 이쪽은 닥터 제안의 AI. 우리 곽상준 원장님, 이선민 원장님 모시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능의학의 어떤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기능의학 하면은 현대의학이랑 많이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치료도 좀 다를 거 아닌가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먼저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사님 선생님도 치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기능의학 치료를.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기능의학 치료, 그러니까 기능의학 검사라든가 해서 어떤 기능학적인 접근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일상 생활 관리를 어떻게 암환자를 주로 뵙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데서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현재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지 그런 상담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일상 생활 습관에서 조금 더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팁을 조금 주로 지금 현재로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습관 교정 치료를 좀 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 좀 더 최근에는 더 많은 맞습니다. 사실 기능의학은 현대의학이랑 달라서 현대의학은 사실 약을 처방드리면 약만 잘 드시고 그러면 좋아지는 병들이 많이 있지만 기능의학적인 어떤 이러한 진료는 좀 다르죠. 환자분이 이제 뭔가 생활습관이 바뀌어야지 또 좋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또 교육이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기능의학의 키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쪽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이제 기능의학 진료를 많이 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왔는데 기능의학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많이 기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활습관 교정이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큰 그림을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기대 이상의 효과들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거 이제 못 참고 못 버티시는 분들은 사실은 쉽지 않죠. 다만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는 기능의학의 치료, 진료에 있어서의 키는 저는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 근데 이게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동료들하고 하면 야, 무슨 진료실에서 소통할 시간이 어디 있으며 그게 모든 사람과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이제 기존 병원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실 뭐 10분, 15분 동안에 소통을 다 나눈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 병원 쪽으로 와서는 가능하면 긴 시간 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까 IFM 얘기를 우리가 지난 편에서 잠깐 하다 말았지만 IFM 기능의학 협회. 그렇죠. 기능의학 협회에서도 보면 초진하는데 뭐 3시간 정도 이상을 써라, 5시간을 써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국내 진료 환경에서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초반에 이제 환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3시간 진료를 하게 돼서 근데 대단하셔요. 너무 재미있었던 거는 뭐 제가 워낙에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하고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3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요. 환자가 자기의 또 몰랐던 자기 문제점들을 다 꺼내놔요. 그게 이제, 왜냐면 저희도 여기 지금 셋이 앉아있지만, 나의 문제점은 뭘까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점만 생각을 하지, 내면의 문제점은 옆에 분들이 얘기해주고, 지금처럼 말 많은 건 인정한다. 저는 말 많은 거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을 시작하니까, 경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드린 게 전혀 없는데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3시간 정도 얘기를 물론 뭐 모든 환자와 3시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3시간 후에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깨달으신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세요. 오래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그러면서 다음에 오셨는데 자기가 그동안 느꼈던 고통들의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능의학이라는 게 정말 뭐 대단한 게 아니구나. 제가 진료받던 그분을
어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감동시키고 본인의 느낌을 극대화시켜주면 스스로 고쳐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능의학은 최근 들어서는 소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기능이 물론 현대의학에서도 소통이 중요하죠,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모든 의사분들이 환자와 소통하는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렵죠. 특히 기능의학을 진료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게 좀 생각이 좀 더 왜냐하면 그렇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의사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조금 이선미 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게 많이 얘기하는 그 치료적 관계. 그렇죠. 이제 서로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선미 원장님이 해주신 거는 그분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그러니까 인도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접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예전에 급성 질환들은 일단 의사가 처방 내고 네.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만성 질환은 사실 의사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신 것 같으세요. 네. 예,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맞아요. 사실 근데 그 쉽지 않은 걸 하고 계시니까. 네. 자, 오늘 제가 기능의학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더 깊은 얘기가 나왔어요. 소통에 대한 이야기,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이 좀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두 후배 선생님들 입에서 그런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고 선생님의 길을 따르렵니다. 아무튼 뿌듯하고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기능의학 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또 더 좋은 건강 찾아가시면서 또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대의학의 그런 질병에 대한 걸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본이죠.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죠. 다 같이. 자, 지금까지 닥터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